준석.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었냐면 요거죠. 그래서 짠, 아마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저기서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을 이용을 해서 뭘 하나 만들어낼 수 있냐면 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여기에 있는 이 상평형도에서. 그럼 상평형도에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함수를 찾느냐? 우선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은 어디에 적용을 하는 거냐면 항상 두 상태가 공존하는 상평형 상태에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상평형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런 식의 교선에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교선과 교선의 관계에서 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체와 기체의 공존이에요. 고체와 기체의 공존. 그래서 고체와 기체 내 공존인 이 온도압력 조건, 이 온도압력 조건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함수로 표현하느냐? 어쨌거나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 그게 바로 여기인데,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걸 일상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준석?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걸 뭐라고 하죠? 승화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곡선, 이 승화 곡선을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 대충 설명을 위한 곡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곡선에 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잠깐 여러분 혹시 열평형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TDS가 뭐가 되는 걸 뜻했어요? 바로 DQ 이게 되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열량 변화가 온도 변화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얘는 열량 변화인데 이 열량 변화를 어떤 상황에 등압이라고 조건을 걸면 여기에 있는 DQ를 뭐로 바꿀 수 있느냐? DH 엔탈피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엔탈피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 변화가 등압 조건에서 일어나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다? 열량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의 변화를 엔탈피 변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TDS, DQ, DH, TDS는 DQ, DH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러면 이 수식을 양변 적분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분을 한다고 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T 델타 S를 델타 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럼 이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양변을 몰수로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바로 1몰 당 엔트로피 변화 1몰당 엔탈피 변화 이 수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열평형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T 델타 S를 델타 H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엔트로피 표현을 물론 1몰의 엔트로피 변화겠죠. 얘를 1몰의 엔탈피 변화를 그때 온도로 나눈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바로 짜잔 이리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클라페이롱식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건데 여기에 있는 이 엔탈피죠 엔탈피 여기에 있는 이 엔트로피 부분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때의 엔탈피를 온도로 나눈 것으로 이렇게 종종 많이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 관계식을 어디에 적용을 해보자? 승화에 적용을 해보자. 승화에 적용을 해보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승화는 자 보세요. 승화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승화는 그 표현이 이제 뭐냐면 승화라고 할 때 승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승화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승화를 영어로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서블리메이션. 그러면 이 승화 얘가 이제 관계식이 이제 어떻게 표현될 거냐? 요렇게. 자, 요게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거니까 승화와 관련된 엔탈피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이때 얘를 어찌 바꿀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M의 뜻은 뭐죠? 소문자 M의 뜻은 1몰이라는 뜻이고요. G는 기체, S는 뭐예요? 고체겠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거냐면 기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거니까 이 부피 변화는 부피의 차이는 1몰의 기체 부피와 1몰의 고체 부피 요것의 차이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근사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이건 기체 부피고 얘는 고체 부피인데 기체 부피가 커요? 고체 부피가 커요? 기체 부피가 월등히 크죠. 기체 부피가 몇 배 정도 더 크죠? 고체에 비해서 동일 질량의 고체에 비해서 기체 부피가 몇 배 정도 되죠?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1이라고 하면 얘가 1000에서 10,000 정도 되는 거니까
뺐을 때 이 부분을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 여기서 요만큼 제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죠? 바로 P분의 RT 쟤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왜냐하면 지금 기체잖아요. 기체고 하필 그 기체를 이상기체로 적용을 하자면 PV는 nRT 관계가 있잖아요. PV는 nRT 관계가 있는데 요 m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1몰이었잖아요. 1몰이니까 몰수 n이 뭐로 표현되면 되겠어요? 1로 표현되면 되니까 PM은 RT로 표현할 수 있으니 부피를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이제 됐죠? 그러면 그 다음 관계는 뭐냐면 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군. 맞습니까? 맞아요? 네. 저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조금 띄었을까? 여러분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하고 요 관계를 활용해서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양변이 압력, 온도로 변수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호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적분해도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온도는 T1에서 T2까지, 압력은 P1에서 P2까지.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로그 P2 빼기 P1을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서블리메이션 T2 빼기 T1분의 1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함수가 온도의 제곱의 역수잖아요. 그럼 온도의 제곱의 역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충분히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x제곱분의 1을 x에 대해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 x 자리에다가 똑같이 온도를 집어넣고 온도 T1에서 T2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요 승화 과정에서 온도가 변할 때 압력과 온도 사이에 함수 혹은 수리적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상도표에서 승화곡선이죠. 승화곡선. 이 승화곡선은 이산화탄소에서는 요 또한 승화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승화곡선이 됐건 요 승화곡선이 됐건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한다? 요거. 되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됐어. 자, 이때 자, 여긴 지울게요, 이제. 여기 줄게요. 지우자, 지우자. 자, 이때 여기서 정상 승화 온도. 정상 승화 온도를 T 서블리메이션 백설표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상 승화 온도를 뭐냐면은 T 서블리메이션 백설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정상 승화 온도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1atm을 뜻하거든요. 1atm. 보이세요? 1atm. 즉 그때 압력이 1atm이면 그때 승화 온도가 얼마겠느냐를 T 서블리메이션 백설표라 쓰고 정상 승화 온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계하고 요 관계를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여기하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집어넣으면 얘를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로그 1atm P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곱하기 T1분의 1 빼기 짜잔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거든요.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온도 T1에서 그때 압력이 P1이다. 어떤 온도 T2에서 그때 압력이 P2다. 뭐 할 때?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승화에서. 그런데 하필 여기에 있는 T1, P1 자리에 그때 승화할 때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면 그때 정상 승화 온도를 T 백설표 승화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고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압력이 있는데 그걸 1기압으로 나눴어요. 그럼 그건 뭐가 되겠어요? 이 1기압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P는 자 얘를 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승화 곱하기 T분의 1 한 다음에 얘하고 얘를 어떻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얘를 최종적으로 다시 요래 쓴 다음에 요런 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뭐를 어떻게 바꾸어 쓴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요렇게 바꿔 쓴 겁니다. 얘 이름이 뭐다? 승화 엔트로피입니다. 자, 이 관계는 어디서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뭐가 됐건 간에 엔탈피를 온도로 나누면 그게 엔트로피죠? 지금 이 상태 변화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를 다시 또 온도로 나누어서 승화 엔탈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리적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수식이다? 승화곡선, 승화곡선. 자, 어서 필기 마무리 하세요. 저거 언급 되게 자주 했습니다. 저렇게 증명하는 거. 아이고. 자, 쓰셨어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 2는 액체와 증기의 공존입니다.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는 걸 증발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얘기하느냐? 액체하고 기체의 공존, 바로 요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발 곡선.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이 증발 곡선에 대한 겁니다. 증발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자, 근데 뭐가 됐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의 기본식은 뭐예요? 요거죠? 네. 요거죠? 뭐 이건 변치 않아요. 이건 변치 않으니까 항상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표현되는 걸.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요 승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베이포리제이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베이포리제이션, 베이포리제이션. 그래서 증발을 우리말로 증발을 영어로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증발 과정에 대해서도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다만 엔탈피가 무슨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증발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럼 증발 엔탈피가 된다는 상태에서 부피 변화는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부피 차이겠습니까? 증발은
액체와 기체 사이의 부피 차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때 같은 질량의 액체에 비해 기체의 부피는 몇 배? 같은 질량의 액체에 비해 기체의 부피는 몇 배? 1000배. 역시나 1000배, 만배. 알겠죠? 1000배, 만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또 마찬가지로 무시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존재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면 PV는 nR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식을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적분하고 결과가 이렇게. 자, 아까 승화 과정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수리적 과정이 똑같아요. 무슨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가 승화였던 게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승화가 증발로 바뀐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정상 끓는 점 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정상 끓는 점? 정상 끓는 점이 뭐예요? 바로 언제?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걸 여기서 TB 백설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래첨자 B의 뜻은 보일링입니다. 그러면 요 수식의 T1, P1에다가 그때 증기압 1기압, 그때 온도 정상 끓는 점 TB 백설표 얘를 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풀어내면 TB 백설표가 될 거고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때는 증발 엔트로피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어디서 나타나는? 증발 곡선에서 나타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승화 곡선에서는 이 자리에 승화 엔탈피, 승화 엔트로피 넣으시면 되고요. 증발 곡선에서는 증발 엔탈피, 증발 엔트로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물질의 상도표에서 이 액체 기체가 공존하고 고체 기체가 공존하는 상황에 이 실험 데이터들을 이렇게 함수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을 거냐면요. 바로 자, 세 번째 여기 지울게요. 세 번째는 액체와 고체가 공존합니다.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융해. 융해란 말 알죠? 그럼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한다. 융해 어디? 여기 융해. 여기요. 액체하고 고체 융해. 여기요. 융해 아시겠죠? 자, 그럼 저 융해 곡선에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이 수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수식은 변할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융해는 영어로 뭐라고요? 융해는 영어로 퓨전이라고 합니다. 퓨전. 그래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에서 이 자리를 퓨즈로 바꾸겠습니다. 퓨즈. 알겠죠? 퓨즈. 자, 그리고 나면 자, 이제 퓨전이 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 뭐냐면은 상태 변화가 되냐면 여기 이제 퓨전이 되면서 바로 액체와 고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 뭐야 이게?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고. 그래서 액체와 고체 사이에 상태 변화가 되는 걸 그걸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퓨전이라고 할 때 이때 요 부피 변화. 자, 아까는 기체, 액체, 기체, 고체였잖아요. 기체, 액체, 기체, 고체는 그 차이가 너무 명백해요. 그런데 액체와 고체는 이 차이가 그때 달라요. 뭐 어디가 더 크기도 하고 어디가 더 작기도 하고 심지어 비슷하기도 해요.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둘을 어디를 근사할 수 있다 없다? 근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왜 저렇게 바뀌느냐? 이 부분이 온도, 압력, 이 변해도 크게 안 변할 거기 때문인 거예요. 자, 액체하고 고체는 사실 그 부피가 심하게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압력이 변해도 온도가 변해도 고체의 부피가 퍽 변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체하고 액체는 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빼줘도 뭐 특별히 변하겠어요? 뭐 특별히 잘 안 변하겠어요? 특별히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냐? 바로 여기에 있는 온도와 압력만 서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얘 적분식을 어떻게 바꾸어 주냐면 바로 이때는 요렇게 dp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짜잔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자 저래도 되겠죠? 그러면 양변은 어떻게 된다? 적분 이 전체를 다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온도 T1에서 T2까지 P1에서 P2까지 적분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P2 빼기 P1은 얘 한 다음에 곱하기 T1에서 T2 이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게 어떤 그래프? 융해곡선 그래프, 융해곡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상도표에서 증발곡선, 승화곡선, 융해곡선 각각을 이런 식의 수식들로 다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수리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물리나 수학이 아니라 화학이란 말이죠. 그럼 화학은 되도록이면 수리적 표현, 수리적인 해석보다는 어떤 해석이 더 중요해요? 현상적이거나 직관적 해석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러한 수리적 결과를 어떻게 현상적이고 직관적인 관계로 연결하느냐 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토요일이죠. 토요일 만나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이번 3월 1일 수업은 그대로 하는데 3월 8일 수업인가? 8일 수업은 maybe 여러분 수업 시간이 토요일은 맞는데 maybe 10시 반일 것 같아요. 아침에 10시 반. 지구과학이 아니 10시 반 무슨 10시 반이야? 10시 반이 아니고 지구과학이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지구과학 이후에 아마 붙여놓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에서 수학 선생님 수업이
수업 시간 수업이 1시 반이죠. 1시 반이죠. 그래서 봐. 그러면 약간 오케이. 그래서 약간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 하여튼 다시 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죠?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